오늘은 상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후루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차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유인데 어떠냐는 말도 있고 상도덕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튜버는 그러면 안 된다라 생각을 해요. 유튜버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인기를 얻은 일반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대중에게 감사함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유튜버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기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가게 홍보 계획도 세우고 이러면은 원래 옆에 있던 탕후루 가게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상도덕이라고 불러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생업이에요. 여기서 번 돈으로 자녀 학비도 벌어야 되고 본인들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 노후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들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편의점이라던가 카페, 치킨집 사례에서 봤듯이 주변에 같은 업종들이 늘면은 매출이 감소합니다. 제가 있는 회사 주변에도 스타벅스가 생기니까 주변 카페들이 하나씩 문을 닫더라고요. 반경 50m 범위에 카페가 1년 동안 7개가 문을 닫았어요. 직장 퇴직금으로 억 단위 돈을 들여서 카페 차리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철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왠지 그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세종이나 동탄이나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동탄에서 탕후루 가게 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왜 탕후루 옆에 또 탕후루 가게를 차렸을까? 아무래도 그 유튜버가 동탄 출신이다 보니까 동탄 안에 탕후루 가게를 차리려고 했겠죠.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탄 2신도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1신도시보다는 학생이나 학교 등을 고려했을 때 2신도시로 갔을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을 보면요, 학원과 병원이 빼곡해서 탕후루 가게를 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동탄 전체가 탕후루 가게가 너무 많고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동탄에서 탕후루 가게로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승산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탄에 사니까 동탄에 차려야는 되겠고, 지역이 그나마 번화가 대비 탕후루 가게 수가 적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위치가 동탄 호수공원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도 장사가 좀 되는 곳입니다. 평일에는 학원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주말에는 호수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은 마진이 괜찮겠다 이렇게 봤겠죠.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렇게 전략을 짰겠죠. 동탄 2신도시 다른 곳을 보면요, 탕후루 가게가 한 상업지에 4곳이 몰려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 탕후루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매출 나눠먹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게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심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동탄 1신도시 가장 중심지도 지금 탕후루 가게가 4곳이나 되거든요. 각자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좋은 자리를 추천해줘서 여기를 그냥 추천받고 들어갔겠죠. 주변에 옆에 탕후루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서로 이 자리 외에는 다른 데서 해봤자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특정 위치로 다 몰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탕후루 가게는 제품 차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가 커피처럼 좋은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가게들이 몰리니까 매출 나눠먹기가 발생하죠. 브랜드는 서로 다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출점수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본사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손해보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제품 차별성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전략을 짜냐면은 연예인이라든가 광고 모델을 모셔오기로 해서 전략을 바꿔요. 광고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지점에게 부담금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건물주가 보통 동종업종을 허가하지 않는데 건물주가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사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건물주는 같은 건물 안에 같은 경쟁 가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하면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다 매출이 잘 나오면 월세를 꾸준히 낼 수 있고 거기서 월세를 올려가면서 본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둘이 경쟁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아니라 구분 상가인 경우가 많아요. 상가마다 주인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상가주마다 최대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옆에 가게를 신경 쓰지 않고 월세를 최대로 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탕후루 옆에 탕후루 가게 차리는 게 금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카페 옆에 카페가 들어서면서 카페 거리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탕후루는 각기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모여서 거리를 이뤄가지고 더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는 업종이 아니에요. 이쪽 탕후루를 먹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정해준 탕후루를 가지고 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먹는 가게라는 거죠.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나눠먹기를 하는 곳이지 더
더 큰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인스타 사진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여기서 먹고 싶어 이렇게 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뭐냐면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 보는데, 조선 후기 의주상인 임상옥은요 상인이 가야 될 도리를 보여줍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그 앞에서 인삼을 불태운 거로도 되게 유명하죠. 결국 임상옥은 크게 성공을 했고 의주상이다 보니까 신용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어요.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지켰던 신용과 상도로 인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꼭 읽어봐야 되고, 저는 주식하는 사람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도에서 나오는 몇 가지 명언을 마음에 새겼다면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명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게 하라는 말을 해요. 물은 평평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순리예요. 돈도 평평함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위를 나누고 아래를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일입니다. 욕심을 부려봤자 결국 순리를 어긋나는 일을 행동하게 되고, 순리를 어긋나게 되면은 보통 결과가 좋지가 않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돈을 보내는 것도 순리에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을요 손에 쥐고 있으면 나한테 남아있을 것 같잖아요. 결국 말라서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마실 만큼 마시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피폐해지고 결국 남는 것도 없어요. 돈을 벌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봤더니 결국 사람 때문에 돈을 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위기를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지나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볼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만나서 간간히 제가 인사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이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 실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가득 찬 것을 경계하라는 말인데요. 지금 보는 사진이 개영배라는 잔이에요. 상도에서 나오는 잔인데 술잔에 술이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어주는 잔입니다. 임상옥은요 정치 관직을 준다고 해도 거부를 했습니다. 끝내 거부할 수 없어서 명예직 정도만 받았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권력을 탐합니다.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흘러 넘치게 돼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저만큼은 좋은 차를 타지 말자가 제 생각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좋은 차 타고 제 아내도 좋은 차를 탑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반떼를 타는 이유는 저만의 개연배 같은 거예요. 가득 찬 거를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차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독삼사 차면서 이거 뚜껑 탁 열리는 하드탑,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탔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술잔이 넘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싶었고, 이번에 아반떼를 샀는데 그거를 산 거는 초심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계속 저한테 반성을 주기 위해서 산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주식도 고점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주식 투자를 망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고점에서 70% 정도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파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팔아야 다음 사람도 먹을 게 있잖아요. 서로 이익을 추구해야지 저만 이익을 추구하고 남은 손실 날 수 있는 가격에 떠넘기겠다, 그거 자체는 상도에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장사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 저한테 고깃집으로 차리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해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 일을 아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비법 알려줘도 못한다,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알려준 비법이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좋은 고기를 끝까지 써라. 고깃집이 돈 욕심을 내면은 좋은 고기를 끝까지 쓰기가 어렵다. 그거를 지키는 게 진짜 어렵다라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고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말이었는데, 제가 뭐 고깃집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만 투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은 수익이 얼마 안 날 것 같잖아요. 나쁜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끝까지 투자를 못하고 나쁜 기업에 손대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단순해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좋은 기업만 평생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교훈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것들을 통해서 상도덕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모두 마음에는 상도덕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가득가득하죠. 근데 그거를 누를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주식이든 뉴스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